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3회의 마지막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조금 논란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제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3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공론의 장을 열다.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공론의 장을 마련한 요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자. 독립문 건립, 저령도 조차 요구를 규탄, 황국협회의 습격으로 사망한 구두수송국의 장례를 치르다. 여기 협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또 유지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문과 저령도 조차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미 독립협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써볼게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학교 설립하는 거는 신민회 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신민회니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대한자강회가 하는 거고요.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을 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하는 거죠.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요게 특징이네요. 만민공동회로 시작을 해서 관민공동회까지 가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거는 두 번째 갑오개혁을 실행할 때 일입니다.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에 임명돼서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인에게 잔인한 일을 자행을 했다. 지금 외교 고문으로 들어와 있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해외 언론에 난 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1908년에 이 암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외교 고문을 사망시킨 이게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했었던 의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했느냐?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것까지 공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을사늑약은 아는데 을사늑약 이전에 있었던 조약이나 이후 조약들을 잘 연결해서 암기하는 게 좀 힘들죠? 너무 좁은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이 1904년에 체결이 되게 되는데 러일 전쟁 도중에 뭔가 이제 승전이 확실해지게 되니까 우리한테 무모한 조약 체결을 많이 강요를 하게 돼요. 그중에 맺어진 게 전쟁 중에 이 조약을 또 맺게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고문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고문 정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오고 이때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체결되고 나서 이거의 부당함을 생각을 해서 요 의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외교 고문이 들어올 수 있게 했었던 이 조약, 이 협약의 내용을 알아보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배경 선지가 되겠죠.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협약에서 보통 메가타만 집중해서 알고 있지만 외국인 고문이 들어오는 고문 정치가 들어와서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외국인도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삼국 간섭이 발생한 거는 청일전쟁 관련된 거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동떨어져 있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과정은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자체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은 없고 이 의거 사건하고도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저지른 사건이었어요. 우리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아닙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은 을미사변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 볼게요. 나는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와 있어. 이 광장에 이 사람 동상이 서 있다. 최익현이랑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스시마섬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 이후에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순국을 했다. 이 분은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이라는 분이고, 자, 요거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는 거는 이재명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 의사.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는 게 임병찬이 했었던 일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는 거는 박은식이 하는 거고,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는 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논설 단연 보국체를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것들도 정리해 주시고 임병찬 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대의 무장 독립투쟁, 국민부 산하 조직이고요. 총사령관의 양세봉이 있대요. 양세봉.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무장투쟁,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알 수 있는데 조선 혁명군이 있습니다. 양세봉이 이끌었던. 찾아볼게요.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하는 거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독립군단.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다. 이 영릉가라는 지명은 조선혁명군이랑 양세봉이랑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2번이고요.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다. 조선 의용대 화복지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나중에 임정의 밑으로 이제 창설이 됐었던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국민당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한에서 창설이 되었다. 조선혁명군이랑 관계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 의용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자, 36번에 2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7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다. 모여라 자유평등의 기치라는 문구가 있고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 힌트 나오네요. 진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가 되었다. 진주라는 게 있고 실제로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걸 기치로 내걸고 있어요. 이런 거 형평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형평운동.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감부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사실은 해당 사항 자체도 없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이니까 통감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총독부가 있겠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고요.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됐던 거는 이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려고 만들어진 게 맞아요.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의 발표와 이 운동은 관계는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이라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 37번에 형평운동에 대한 걸로 4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렸던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됐었던 요 시기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성과를 선전하려고 했었던 한 박람회 같은 게 있었어요. 이 경복궁에서 세워진 건데 이게 사실은 앞쪽에 시정 5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된 지 5주년이 됐을 때를 기념해서 자, 너네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 라고 이렇게 박람회를 한 거죠. 1910년대 통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거.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을 하려면 뒤쪽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생긴 건 20년대입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은 볼 수 있겠네요. 1910년대가 헌병 경찰 통치가 있었던 시대니까 3번이 답이고요.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거 1929년에 일어나서 20년대 끝자락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운규가 감독한 아리랑이 상영이 되는 거는 요것도 1920년대의 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최현배, 이극로, 조선말 큰사전, 이거 조선어 학회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는 거는 이종일이라는 분이 하는 거고요.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서적을 보급하는 거 신민회가 하는 거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거 신한청년당이 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이게 조선어학회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고요. 국문연구소를 두어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 연구소에 주시경 선생이 있는데 우리 학부 밑으로 이 대한제국대 편제를 해가지고 한글 연구를 시켰었죠. 요거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조선어 학회가 했었던 활동으로 맞춤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39번에 4번. 40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한 인물. 가는 지금 사진에서도 다 보이는데 100번 김구죠. 김구. 그리고 두 번째 몽양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 조직하죠. 김구가 있었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봉창과 윤봉기를 이끌었던 사람, 기억은 맞는 얘기니까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시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는 김원봉이 하는 거예요. 니은은 아니에요. 그럼 니은 있는 거 지워버리면 또 속어법에 의해서 하나만 남게 되는데 디귿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활동을 주도를 했다. 건준이라고 불렀던 게 있죠. 요거 조직하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라서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이끌었던 건 이승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40번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41번으로 가겠습니다. 41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됐었던 총선거, 50총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헌 국회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서 대통령도 뽑고, 자, 여기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하죠. 여기서 대통령 선출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나오는 거는 4.19 뒤에 일어나는 그 뒤쪽에 구성된 정부에서 요거를 하죠. 여기 윤보선 나오는 그 시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시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요 국회랑은 연결되는 게 없어요. 우리 양원제라는 거 썼던 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4.19 이후에 나오는 그 국회에서밖에 없어요. 자, 요거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4번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을 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를 반대했었던 지역구가 있었죠. 제주도가 그랬었죠.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중요하죠. 귀속재산 처리해야 되고 반민족 행위에 있었던 사람들 처벌해야 되고 그거를 가장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으로는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이게 문제가 됐었던 항목이 이거죠. 결국에는 이거 전원 정답 처리한 걸로 나중에 정정이 나왔었는데 이들이 유도했던 답안과 약간의 선지의 오류가 있어서 헷갈릴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번에 해당하는 거 볼게요.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볼 수 없는 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기적의 항해, 메로디스 빅토리라고 나와요. 메로디스 빅토리오, 흥남철수, 군수물자, 뭐 인명을 살렸다. 요거 나오는 거 6.25 전쟁이잖아요. 한국전쟁. 자, 우리는 이 한국전쟁 중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찾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모았어요.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원조 물자 배급 기다리는 시민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를 또 받았었죠. 지가증권을 싼값에 매각하는 지주. 이게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요거를 했는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요것도 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고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거제도 포로 소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 포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방공 포로를 했다라고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실제로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육성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방공 포로가
석방되는 걸 봤다든지 내가 석방된 방공 포로라든지 이런 육성 기록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석방된 포로는 없는데 이런 액션이 취해는 졌어요. 근데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방공포로 석방이 되는 거 공식적으로 몇 명이 석방됐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선지가 됐었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를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원래 이 문제에서 답안으로 쓰려고 했던 거는 5번이에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1947년도니까 당연히 전쟁의 이전이잖아요. 이거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도 탄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렬이 되면서 유엔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총선거를 하자 하면서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닌 거는 5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4번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5번은 확실하게 아닌 거다라고 보고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전원 정답이 됐었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는 한국 전쟁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28 민주운동 기념일 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해서 일어섰다. 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날의 시위는 3.15 의거 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4.19의 어떤 뿌리 정도 되는 사건으로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2.28, 3.15, 4.19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4.19 혁명이랑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가라고 하는 것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거.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밑에 살짝 잘려서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정부. 프로야구 같은 거 창설되는 거 전두환 때 하는 거예요. 전두환.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죠.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대가 설치되는 거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고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되는 것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거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죠. 이승만의 5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4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헷갈리지 않았나요? 왜냐면 대통령이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대통령이고 이거 둘 다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박정희.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법을 여러 번 고치게 되는데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대통령의 계속 재임,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무려 3기예요. 3기. 3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3선 개헌입니다. 1969년도에 있었던 박정희의 3선 개헌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시기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 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우리가 못 뽑고 이렇게 선거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무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거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자, 그러면 요 사이의 시기, 여기 사이에 어떻게 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고요. 여수 순천의 19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1948년도의 일입니다.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이거 가의 이전이잖아요. 5.16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시점은.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요게 답인데 이거를 발표를 해서 평화적인 기류를 좀 형성을 하고 이를 체결을 해서 이 성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요거를 발표를 딱 한 다음에 그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유신헌법을 발표를 해요. 10월 유신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요거 하는 데에 베이스로 쓴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인 차이로 보면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는 국교 정상화를 64년도, 63, 64년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이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박정희 대통령 때지만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신헌법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밑에 단계를 거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44번에 4번.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오후 2시경에 서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의 일입니다.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기계처럼 사람들이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던 시기였죠. 자, 박정희 정부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요새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사실이긴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했는데 한평 고구마 사건과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그냥 묶어서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은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거 이 노무현 정부 때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박정희 정부 때로 1번 골라주시면 돼요. 4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게 불상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이미지를 많이 봐놓은 친구들이 있다면 찾을 수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대요. 이거 묶어서 그냥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소주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오래됐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다. 두꺼운 입술, 날카로운 코,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여기에서도 힌트가 엄청 있지 않아요? 근엄한 인상? 그리고 이게 고려시대 불상인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고려시대 거 아닌 거 일단 먼저 지워버릴게요. 1번은 소주불상 자체도 아니지만은 요거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입니다. 통일신라 거니까 아님. 부석사 무량수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위치도 아니죠.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지만 삼국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고 3번은 무려 철불입니다. 철불. 이거 지금 철불이라고 설명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고 얼굴이 풍만하고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요런 특징이 언급되는데 이렇게 보긴 쉽지 않겠죠. 고려시대 후반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설명이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뽑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석사에 있는 불상이고 요런 특징들을 갖는 고려시대 거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거를 하면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47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나다라.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이거 지금 처인성 공격하는 거 나오면 고려시대네요. 고려시대. 몽골과의 침략을 받아서 전투했었던 가는 고려시대. 나를 볼게요. 나. 연남산, 보장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고구려 망할 때의 일입니다. 나는 고구려가 망할 때 시점이에요. 위에 지금 고려시대고 요거 지금 삼국시대 끝에 고려 망하는 시점이네요. 다 비국에서 아래기를 용골산성을 공격해서 정봉수가 홀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병자호란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호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호란. 조선시대 호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사 송상현은 왜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과 군사 그리고 이웃 고을의 군사를 모두 불러서 성에 들어가 지켰다. 송상현이 왜적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나오는데 요 송상현이 처음에 이 왜적을 맞이해서 부산에서 동네에서 이거를 맞이해서 하거든요. 요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지금 시대를 섞어놨어요. 전쟁을. 요거 아마 나열하는 문제 나오겠죠. 가나다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쓰랍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삼국시대의 고구려 멸망하는 거겠죠. 이 나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고구려 망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돼야겠죠. 가. 그리고 둘 다 조선시대지만 다랑 나를 보면 임진왜란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순서를 따줄 수 있겠네요. 나가 라다가 되겠습니다. 나가 라다가 나온 3번으로 할 수 있겠네요.
국가와 전쟁을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놓고서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요거는 막 그렇게 어려운 순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7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48번 연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부산이잖아요. 부산. 동네 부산. 옳은 거.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맞습니다. 내상은 주로 부산을 집중으로 활동을 하죠.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여기는 오늘날의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 지역이고 지역차별에 반발해서 홍경래가 봉기를 한 장소는 평안도라고 있어요. 평안도. 저기 위쪽 동네입니다.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한 곳은 개경이고요.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건 신안의 암태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종철 군의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여기 지금 호헌철폐 독재 타도라고 나오는 거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됐던 건 4.19 혁명이고요.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것이 요거의 의미이죠. 결과이기도 하고요. 2번이 답이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거는 부마 민주항쟁이 있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가 되겠네요. 49번에 2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네,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네, 쭉 볼게요. 새 공화국의 정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분단된 걸로 계산을 하면 지금 이게 90년대 후반인 거, 중후반으로 가는 시점인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쭉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할 거다. 이제 소통하겠다. 북방 외교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거고요.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는 거 김대중 때 하는 거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거고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을 한다. 여기 있습니다. 요게 노태우 때 일이고 5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는 거는 전두환 때 일입니다. 그래서 노태우에 해당하는 걸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통일정책은 맨 끄트머리에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니까 대표적인 업적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거도 정리해가지고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0번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종료하겠습니다.